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 대표 위닝스탁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미국 주식 차트도 좀 보고요. 한국 주식 차트도 좀 보고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방송 녹화 영상도 보시고요. 네. 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 잘만 하면은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현실에서 어, 크게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이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보다 더 윤택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것 오직 주식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자, 다 식사들 하셨죠? 네. 주식 잘 하려면은 이 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신적인 컨디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잘만 하면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찮게 보거나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그냥 흘려들고 지나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나름에 따라서 빠르면은 5년, 길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만 공부하고 제대로만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희망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활적으로 이렇게 둘러봐도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어 볼 만한 거에서 몇 가지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아버님 아버님 세대의 그 삶, 그다음에 좀 위에 이제 형님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동생들, 후배들 이렇게 삶을 보면은 뻔하지 않나요? 네. 어, 직장을 가서 이것도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인데 직장을 가서 특히 이제 서울 분들은 대출을 제때 잘 받아가지고 제때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값이 상승하는 거, 1년에 1억씩 오르죠. 이걸로 먹고 사는 거지. 뭐 월급 받아서 그 월급으로는 뭐 생활비나 좀 쓰는 거겠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갚고. 예. 만약에 어떤 회사에 이제 30살 때 들어갔는데 20년간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50살 돼가지고 퇴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집이 자신한테 남아 있다면 그분은 자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30살일 때가 2002년도거든요.
서울에 2002년도에 서울에서 뭐 25평이나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지금 상당한 부자가 되어 있겠죠. 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4억 정도 했어요. 근데 그 4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10억도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서 저희 이제 친구들, 예. 어, 오직 버는 돈으로 이 집 대출 받은 거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이 집 하나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뭐냐? 이 주식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레이더님 질문 한번 볼까요? 부동산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매매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주식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주식은 그냥 혼자 개인이 뭐 등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네. 특별한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어, 물론 돈 욕심 없이 그냥 평범한 게 돈 아껴가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어,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돈을 가지고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싶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편하게 살아지지가 않아요. 적당한 돈 갖고 적당히 쓰면서 살면 되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큰 돈을 쓰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 마음같이 이렇게 편하게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그냥 적당히 살자. 이게 마음같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가족 간에 뭐 누가 가족들 중에 누가 크게 아프거나 하면은 그 병원비로 몇 억이 들어가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폭삭 망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 주식량도 소득세율이 높아지는데 부동산 법인처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절세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귀찮은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수익 나고 작년에 뭐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 나고 올해 손실 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사람은 뭐 세금을 좀 많이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손실을 낸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250만 원인가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요.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실 그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많이 버셔서. 음, 그래서 제가 주식을 30살 때 주식을 이제 시작한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그렇죠. 무조건 많이 버는 게 답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으로서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거의 두 가지예요. 사는 방식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테크. 투자. 이 투자를 하면서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 해서 이제 뛰어들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막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 소득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접하시게 되고 한 번쯤 주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서울에 집을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라 올라라 하고 맨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이 메어 가지고 뭐 대출 뭐 몇 억씩 받고 그 이자 갚고 막 아주 열심히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얽매인 삶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벗어나 보고 싶다. 그런 것을 이 주식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느냐, 그냥 나는 적당히 용돈벌이로 할래.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갖는다. 그러면 그 꿈은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세계에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세계이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방송도 좀 하고, 어제는 테슬라에 대한 차트 분석 영상도 이제 유튜브에 때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뭐 미국 주식도 보고 한국 주식도 보고, 그러니까 세세한 어떤 좀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근데 이 가격이 움직이는 차트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은 한국 차트를 보는데도 도움이 되시고요. 한국 차트 보시면은 테슬라 차트 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테슬라 차트와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차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차트들, 이런 차트들에서 이제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나 이런 것을 좀 짚어드릴게요. 이 테슬라 차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트. 자, 우리나라 차트가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을 제가 떠올려 보자면은 신풍제약, 네, 이런 거. 그러니까 테슬라 차트나 이 신풍제약 차트나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차트가 서로 이제 보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제 올린 영상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딱딱딱 박아놨어요. 네. 제 생각은 테슬라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 테슬라를 많이 사셨다고 하는데 다들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기도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곳에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락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 벌어질 정도로 올라간 가격에 가서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불안하겠죠.
본전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가 커지고, 이거를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여지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방금 제가 한 말 속에 답이 다 들어있죠.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각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길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래서 주식 투자가 이제 어려운 건데, 뭐냐면 이 회사가 좋아요, 사고 싶어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컨센서스 생각은 뭐냐,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을 뚫었죠. 이렇게 걸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 나 저 주식 사고 싶은데 그냥 가버리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가 딱 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붙게 된 거죠. 거래량 증가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고 싶기는 한데 그냥 가버리니까 가서 살 수는 없고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꼭지에 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 진작에 샀으면 됐는데 이때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못 사게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 이평이 많이 벌어졌구나,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가서 사면은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면 안 되겠구나. 근데도 계속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 주식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 날 일도 없죠. 예. 대신에 수익 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불만이겠죠. 예.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사서 수익을 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적당한 기회가 오질 않는 거죠. 네, 레이더님, 테슬라처럼 저렇게 나오는 급락은 조정을 위해 세력이 직접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의 질문이 이제 잘 써주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래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많이 상승해서 거래가 몰렸죠.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제 몰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물이 형성이 되겠죠. 매물대가. 그리고 나서 뒤로 하락을 하죠. 예. 뭐랄까, 무거워진 배가 가라앉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까요? 네. 제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무거워진 배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생긴다는 것은 무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상 무거워지면 배는 이제 가라앉게 되죠. 예. 배 밑바닥에 구멍이 없어도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죠. 네.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형태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 올라가서 무거워졌기 때문에, 무거워진 배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력이 직접 만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세력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기 나름인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예, 왜냐면 하루 더 가서 하루 더 가서 하락을 했을 수도 있고 이틀 더 갔다가 하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이 목요일 날 음봉이 크게 내려왔는데 이 테슬라만 음봉이 크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 여기 보시면은 목요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하락을 했거든요. 마치 짠 것처럼. 넷플릭스는 미리 좀 하락을 했고 주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음봉이 크죠. 이렇게 이제 목요일 날 뭐 퀄컴, 퀄컴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날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실업자 수가 좀 증가했다. 뭐 이런 뉴스밖에 없어요. 따라서 아 이게 세력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날짜를 정해 놓은 것처럼 전체 종목이 다 동반 하락하나. 근데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이 유발자가 있어요. 유발자. 그러니까 유발 그리고 세력 그리고 군중심리.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막 하락을 하나씩 둘씩 막 하기 시작해요. 저기 하락하네? 그럼 우리도 팔아야지 하면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지고 막 저기도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도 여기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런 심리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덩달아서 난리가 나죠. 계속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죠. 이제 여기는 고점인가 하는 둥 그래서 이제 주식 이론에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제 기차 이론, 선도 세력. 그 세력은 아주 뭐 작전을 하는 세력부터 이제 전체적인 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 그런데 이 7월 달에 들어와서 세력들이 이제 이 정도면은 고점이다. 이제 좀 조정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도 세력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하락으로 좀 때리자. 그래서 큰 돈들이 막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것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늘 다 팝시다. 그래갖고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세력들, 선도 세력들, 큰 손들이 큰 덩어리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보고 슈퍼개미가 던지고 작은 개미, 전업투자 개미가 막 던지고 작은 개미들 막 따라가고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100만원, 1000만원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해갖고 그걸 보고 기관 투자가들이 개미들이 파네 그럼 우리도 따라서 팔아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다님 질문대로 세력이 만들어낸다.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죠. 질문하신 두 내용이 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떨어진 주가를 갑자기 급반등을 시킨다. 급회전. 이것도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력이 어디로 바람을 불어줄지, 방향을 잡아줄지, 목을 탁 내놓고 눈 깜빡깜빡 거리면서 쳐다만 보고 있죠. 제발 떨어뜨리지 말아주라 이러면서 이게 떨어지는 듯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반등을 탁 시킨다. 우리는 뒤늦게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러 가죠. 돌파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답변이 됐겠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 테슬라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신풍제약 차트,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시젠, 이런 차트. 이 차트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다들 급등한 차트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거래량 많이 이제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조정을 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잘 분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젠의 차트도 보면은, 네, 네, 바닥에 잠잠한 종목 중에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사야겠군요. 그렇죠. 이 급등주들의 이제 공통점들은 뭐냐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주가는 어떤 시기를 겪어야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아예 없는 이런 시기를 겪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시기, 눌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위로 이제 이평이 벌어지면서 급등하는 시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와중에 매매 어떤 타점을 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도 노릴 만한 타점이 있어요. 바로 이 첫 번째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되고 위기감이 형성됐을 때, 이게 보통 이제 횡보 기간에서 한 100% 정도나,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한 50%, 대형 좀 약간 큰 것들은 100%, 큰 수치는 뭐 별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제 뭐냐면, 이제 무너지는 것인가? 추가 상승은 뭐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아, 테슬라 이제 끝난 것인가? 점점점. 다들 머릿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예, 블로그들, 그다음에 유튜버들, 이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생각은 다 뭐냐면, 아, 바닥 대비 한 10배 올랐으니까, 10배는 아니죠. 예, 한 8배? 8배 올랐으니까 이제 테슬라는 상승의 끝인가? 전부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젠의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우리는 이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젠에서 아주 정확한 진단 키트를 만든다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 회사 공장에도 방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상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엄청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이 거래량의 음봉이 이 테슬라의 이 거래량 큰 음봉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거죠. 많이 올랐는데,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수익 실현하는 매물이. 여기에서 잘 보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제가 이것을 이제 횡보 구간을 첫 상한가로 돌파하는 신고가 양봉이라고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죠. 이럴 때 여기를 따라가 보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매물이 이제 처음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 시젠 이제 끝인가? 기사야, 신문 기사야. 시젠 이제 뭐야, 2배 가까이 상승한 후 매물 쏟아지면서 끝인가? 점점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꺾어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죠. 예. 이럴 때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아요. 올라가면은 거래량 많은 복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여기서 엄청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력이 와서 돈을 막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데, 세력이 여기서 뒤에서 우린 매수 안 할 거야, 이렇게 놔두면은 흘러 내려옵니다. 예. 아마 테슬라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러 온 사람들은 이 뒤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가 되겠죠. 아, 이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힘들다, 지친다 하면서 다 팔고 나가겠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흘러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내려가려다가 자리를 잡고 다시 틀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틀어 올리죠. 이게 다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 거래량 많고 그러면 또 조정하고. 근데 이제는 뭐냐, 더 낮은 가격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푹 빠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게 돌파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높은 타점들에 가서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차트나 미국의 테슬라 차트나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큰 거래량은요, 세력이 먼저 던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개인들이 판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여기도 다 팝시다 하고 판 게 아니죠. 네, 레나님, 일신바이오. 네, 이 시젠처럼 올라간 거 뭐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이 바닥 상황을 보는 거예요. 바닥이 좀 평평한 게 좋아요. 이 시젠처럼 여기도 그렇게 평평한 건 아니네. 네, 한 15,000원, 2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자, 일신바이오도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좀 눈에 띄네요. 예.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왔고, 네, 여기에서 바뀜이 생겼고, 네, 이 차트도 정말 우리한테 많이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처음에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코로나 팬데믹 선언된 다음에 떨어졌다가 이게 바이오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온 거죠. 상한가 나오고 음봉 붙었어요. 거래량 많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급등했어요. 막 거래량이 많아요. 많이 판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민의 시작인 거예요. 고민의 시작. 예. 그럼 이런 차트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식이 왜 어렵냐면, 만약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반등하겠지 하고 다들 사신 분들은 무려 석 달을 기다립니다. 석 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입에서 욕이 나올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다려야지 겨우 이런 상승을 맛볼 수 있다니, 이게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몇 달 못 기다립니다. 이게 가능하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적은 금액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못 기다리고요. 많은 금액 넣으면 더더군다나 못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현 가능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똑같아요. 이 뭐냐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과도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거래량 많이 생긴 음봉 나오면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 기본 성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올라가서 이 거래량 많이 생기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도 될까? 되려나?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도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승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나갈 사람들은 팔고 나가고 그 다음 거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싶은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신 분은 난 50% 먹었어. 여한이 없어? 하고 난 팔아버리지. 근데 이것이 뭐냐, 세력이 팔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지 개인들이 팔아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올라갔는데 세력이 상당량을 판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세력이 상당량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이 팔렸고 그 다음에 개인들끼리 돈 모아서 우리 또 밀고 올라가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 나오고 양봉이 바로 붙었다. 그건 세력이 올린 거예요. 모든 주가는 개인이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다 세력이 밀어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잠잠하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세력이 올린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바로 이렇게 음봉이 붙었다. 그럼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력이 여기도 샀으니까 뭐 올리겠지? 뭐 이러면.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세력이 샀는데 음봉이 붙으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세력이 샀는데 왜 떨어지지? 이날 다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력의 머리를 우리가, 세력이 IQ가 한 200이나 300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잣대로 세력의 행동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예, 얘네들 IQ가 막 500, 1000 되는데. 네. 여하튼 예, 이 일신바이오의 지금 상황은 뭐냐. 예, 이 거래량 올라가서 매물 나왔다. 여기도 올라가서 이 매물 나왔다. 이거 조정을 한다. 예, 이거죠. 예. 그럼 조정을 하면은 그걸로 이 주식은 영원히 끝인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이 주가라는 것은 조정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식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락을 했다고 해서 반등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이 일신바이오 주주님들이 단체로 타임머신 타고 오늘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걸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했을 때 딱 샀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몇 달을 그냥 기다리겠죠.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다시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정말 속 터질 일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가서 그냥 막 사면은 나중에 이제 급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맹점이에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 좋을까? 이걸 연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는 어떤 단계냐면 바닥 단계, 이제 눌림목 단계, 이제 급등 단계 이렇게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상대적인 어떤 주가의 모습은 우리가 미리 그려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 한번 찔러보고 여기 한번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예. 왜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급등주를 만날 수 있다.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습관상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주식 세계에 와서도 자꾸만 남들한테도 자신한테도 자꾸만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와서 맞지 않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확실치 않으시면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근데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데서 이제 확실한 것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혼돈 속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왜 이러느냐. 여기다가 이제 몰빵을 해놓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참 초등학생들 같은 마음을 주식세계가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죠. 이 주식세계는 오셔서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CMG 제약. 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여기도 이제 이게 보이죠. 그래서 뚫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좀 많고 윗꼬리가 바로 달렸죠. 이런 차트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한 겁니다. 영진약품. 여기도 올라가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도 이쪽에 거래량 많고요. 네. 쭉 내려오다가 이쪽 거래량 많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괜찮네요, 이것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테슬라처럼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큰 거래량 음봉 맞고 뒤에서 고민 중인 거. 네. 이런 주식들이 예,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데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뭐가 이상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질문이 많다는 것은 뭐냐, 다들 고점에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지니까 고민이 많겠죠. 근데 이런 고민은 답이 없습니다.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졌다. 그럼 그 고민은 답이 없다. 네, NC소프트. 네, 이게 지금 이게 추격했다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주봉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이게 더 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세상의 종말일까. 네. 이럴 때 이제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당 가격이 이 회사의 가치와 매출액, 시가총액 해가지고 적정한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거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좀 맞는 건 뭐냐면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계속 갑니다. 근데 NC소프트가 그동안 지금까지 잘 벌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번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막 떨어진다. 근데 주가가 난 나 혼자 올라갈래.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왜냐 우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냐면 NC소프트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뭔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낸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해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갖고 반등을 드실래요? 아니면 돌파했을 때 가서 사가지고 지속 상승을 드실래요? 둘 중에 선택하세요. 예, 그거예요. 어떤 방법의 이제 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타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걸 드시는 것이 제일 편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NC소프트도 지금 사시 마시고 이제 살아나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사시는 것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주가를 볼 때 기간 대비 상승률 이걸 많이 신경 써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나 아니면 천천히 상승을 했나. 천천히 상승을 했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뭐 이렇게 각도기 갖다 놓고 이렇게 쫙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평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평이 벌어졌다 하면 과도한 거예요. 그럼 조정을 하죠. 또 이평이 좀 벌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NC소프트의 이 상승세 어떤가? 2017년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과도하게 주봉상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오다가 올해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게 너무 이게 과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떠 있어요 주가가. 예. 따라서 조정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12년도 요때 있죠. 요때 조정한 것처럼 여기도 조정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한참 힘을 뻗고 있기 때문에 음봉 생기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양봉 좀 붙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박 주식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이제 애플 이런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는 이 NC소프트 이런데 이런 회사들은 그 줄기차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딱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하락했을 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긴 이 회사의 내재된 파워, 이것을 신경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애플의 이제 월봉인데요.
애플의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뭐 똑같아요. 이평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중간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평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승이 과도하다. 여기도 보시면은 상승이 과도한데,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이 4년 동안에 걸친 지속적인 상승세예요. 이 당시 중간에 보면은 이평이 다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조정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사실 이제 살짝 조정이라는 것이 넉 달씩 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 아래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11선 정도, 10선 정도에서 몇 달씩 조정했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식으로 돌아서 보면은 NC소프트의 앞으로 미래. NC소프트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온 걸 보면은 아래쪽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살짝씩 조정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깊게 조정하지 않고 이제 살짝 조정하고 바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렇게 가려면은 회사의 순이익 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NC소프트의 그 매출액이 뭐 엄청 증가를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레이스를 펼치는 주식치고 회사의 기본 매출 파워가 뒤따라주지 않고 단순히 세력들이 와서 뭐 이 회사의 주가를 뭐 부양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의 상승 레이스를 펼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NC소프트는 한참 끝발을 올리고 있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던 말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배팅을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엄연히 많이 지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조정 구간을 2019년도까지 조정 구간을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살짝 벗어났을 때, 요때 참 좋았죠.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주가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깊게 당하려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죠. 들어가서 이 회사를 믿는다면은 한 1년, 2년, 3년, 4년 동안 물렸다가 5년째부터 수익 나면서 이렇게 같이 오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주봉상으로도 좀 너무 과도하고 일봉상으로도 좀 과도하다. 조정을 했다. 이거죠. 이때 하락 시에 내가 가서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 나오는 걸 보고 가서 할 것이냐, 이쪽 편이 낫죠. 자, 시대에 따라서 업종의 관심도와 개별 종목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보니 조정을 깊게 해버리면 버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과 산업, 이제 그 얘기 하신 거죠.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예. 그리고 어쨌든 장기로 상승하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테슬라가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적자를 보다가 작년 2019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4분기
그러니까 1년이죠. 이 1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 분기까지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한 번 흑자가 시작이 됐는데 벌다가 잃다가 이러지 않고 벌고 계속 근데 흑자의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흑자 난 지 겨우 1년 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유명한 회사다. 유명한 CEO가 있고. 이 말은 뭐냐?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선도 세력이 밀어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뉴스죠, 뉴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자, 비욘드 에어. 여러분 이 회사 아세요? 모르시죠? 예. 유명한 회사가 아닙니다. 비욘드 에어.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뭐 하는 회사지? 듣보잡이죠, 듣보잡. 근데 테슬라 하면 다 알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그 플랜이 나왔을 때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은 다 받아 적죠. 예, 너도 나도 먼저 막 뉴스를 내보내죠. 이번에 테슬라가 뭘 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아주 고맙게도 언론에서 이번 상반기 국내 외제차 판매량 그 중에서 몇 대를 테슬라가 해갖고 테슬라가 점유율 1위, 2위 했다. 이런 거 뉴스를 막 계속 내보내줘요. 전 세계 뉴스가. 그러면 올라갈 때 그런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막 그 뉴스 힘발을 받아가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사례를 딱 놓고 이런 비슷한 회사. 그게 바로 그동안 NC소프트가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테슬라를 좀 좋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겨우 1년 됐다. 흑자 전환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계속해서 그 흑자를 4분기 연속 이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뉴스가 이 회사에 호의적이에요. 오늘 뉴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35년까지 2035년부터는 전기차 아니고는 다른 차들은 등록을 아예 안 받겠다. 예. 그리고 전기버스 160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뉴스에 테슬라의 이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도와주는 회사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비욘드예요. 이 회사 이름 들먹이면서 뉴스 내보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명해진 지 한 15년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데 이미 유명해진 지 한 15년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펄떡펄떡 뛰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조직도 늙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만들고 여기서 막 출발할 때 이때는 정말 회사 직원들이 밤새 가면서 일을 하면서 막 펄떡펄떡 뛰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장기로 보유하겠다 이 생각은 맞죠. 그런데 이 회사가 아무 혁신이 없어요. 맨날 아이폰에다가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플은 지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냥 크기만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이지. 대신에 이제 기기는 좀 잘 못 만들지만 회사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동안 쌓인 현금의 힘으로 좀 오밀조밀하게 짜임새 있게 그냥 하고 간다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쯤 애플에서 뭘 만들었어야 됐냐면
지금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뉴럴링크, 이걸 지금 페이스북 CEO도 이야기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뉴럴링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썼어요.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면은 거기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있는 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무선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이미 지금 아이폰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십몇 년 됐죠. 아직까지 이런 걸 못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폰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행보를 보면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애플의 CEO는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의 상황을 요리조리 잘 살피면서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나 해갖고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실제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렇게 기간 대비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팬데믹 나오기 전에 보면은, 이 2017년도 여기 상승을 보면은, 여기 지금 100에서 233까지. 그러니까 약 한 13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뭐 10%였다. 그러면 그런 종목의 장기 투자는 실질적으로 실제에서는 지루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하긴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건 소형주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주식의 이 주가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 대비 수익률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을 만한 회사. 네, 레이더님, 네,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결국 그런 네트워크를 위한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공위성 막 쏘아 올려가지고 세계적인 텔레콤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SK텔레콤이 돈을 많이 벌고, 일본도 보면 소프트뱅크가 돈을 많이 벌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통신비를 뜯어내죠. 그러니까 이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찰의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데이터도 막 쌓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스타링크인가 이름이,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딱 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뚜껑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해갖고 이제 인공위성으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를 받는다, 이런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동차에, 우리 지금 휴대폰 5만원씩 내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 네트워크 비용으로 일론 머스크 회사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율주행을 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신비 중에서 나중에 이제 자동차 이거 또 내야 되니까, 따로 또 내야 되니까 또 더블로 또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전 세계 자동차들한테 직접 그러니까 받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왜 테슬라가 좋냐면, 이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회사 차한테 또 뭐 어떤 혜택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 테슬라 차를 사야 돼요. 그래갖고 당연히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포석을 깔고 뭐 이런 위성을 쏘아 올린 거일 수도 있겠죠. 아직은 먼 얘기지만, 여하튼 올 연말에 베타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쏴주면은 각 지형 지물 어떤 정보들 있죠. 그다음에 이 그 교통망 정보, 신호등 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실시간으로 앞에 뭐 차가 막힙니다. 앞에 차가 막힙니다. 어ጭ입니다. 뭐 다 알려주고 뭐 별의별 일 다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을 딱 시키려면은 계속 그 저기 연결이 되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이랑 이제 인터넷 연결해갖고 이렇게 막 가면 되겠죠.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플 같은 회사가 이런 차트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돈 버는 것이 시원찮았다, 과연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노죠, 노. 그래서 꾸준히 시장에 아주 지배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돈을 계속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NC소프트가 돈을 잘 못 버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길 바란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것은 뭐냐, 장기 투자를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매수를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막상 이게 처음에 우리가 처음 해볼 때는 장기 투자하면 되겠다, 상승하네. 근데 한 10개월 지났는데 한 5% 올랐어요. 미칩니다, 미쳐. 사실은 뭐 손실 안 본 게 다행인데, 그래도 10개월 지났는데 5% 올라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그래갖고 답답해서 못 봅니다. 답답해서. 그러니까 NC소프트가 한 이 정도 간격으로 계속 올라갔다, 여기다 돈을 실어놨다, 깝깝해서 못 봅니다. 깝깝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줬죠. 그러면은 여기다 산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더 올라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각도로 계속 이렇게 갔다, 가긴 가는데 이거 중간에 팔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성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하되, 몇 년씩 장기 투자는 좀 어렵고, 몇 년씩 장기 투자 하려면 애플처럼 몇 년씩 잘 가져오면 돼요. 근데 가다가 만약에 돈 버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그러면 정리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제 주가가 막 하늘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순간에 있는 주가들을 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1년 동안 놔뒀는데 5% 올라가는 거, 이런 주식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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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꺾어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순간 가서 요거를 딱 노리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이게 쭉 가서 여기까지 끝 하고 떡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갔는데 더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의 끝을 빨리 예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신풍제약 차트 보여드렸는데, 이것처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네, 나 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 음봉 나왔으니까 끝이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가들을 보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진입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딱 돌파할 때, 이럴 때 다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파하고 떨어졌을 때, 여기 예. 이때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쭉 오다가 이 1단계 지나고 이제 2단계 지나고 이제 힘을 딱 뻗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여고 패턴, 저기가 고점인가. 그럼 딱 떨어졌다. 계속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고점은 아닌 것 같고, 가네 한번 여기 올라타야 돼요. 빨리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한 2달 고생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돌파됐어요. 여기 또 올라타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한번 사고 이렇게 또 한번 사고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제 성격상 제 성격상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코스트코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코스트코. 이 코스트코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이게 월봉인데요. 2015년, 2016년, 2017년 이 3년간 보면은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주가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에 292달러였는데 지금 325달러. 얼마 안 올라왔어요. 근데 한 1년씩 걸려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답답해서 못하고, 지금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박스권을 며칠 전에 뚫었어요. 이 박스권.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못 견뎌요. 빨리 안 가니까. 이렇게 돌파가 됐다. 여기 가서 이 상승 각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노려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하튼 장기 투자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해보면은 와, 내가 여기다가 한 1년 전에 사놨는데 이제 겨우 요거야. 네. 네. 레이더님, 네. 코스코는 저 정도면 물가 상승률 따라서 오르는 거라고 봐야. 그렇죠.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낫죠. 예, 워낙에 이제 주식수가 많은 그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주가가 왜 이렇게 가느냐? 한 번도 안 떨어져요. 왜 이렇게 가냐면 매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앞날이 너무 뻔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는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돈을 잘 벌 가능성이 있는데, 단 어떻게 잘 버느냐? 아마존처럼 2배, 3배씩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코스코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수익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때 흑자 난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두 회사, 코스트코하고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도 흑자인데 이 코스트코도 이번에 흑자예요. 세상에나. 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고 이제 셧다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존이 온라인 택배 많이 해갖고 막 급등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장을 갖고 있는 코스트코는 주가가 떨어졌어야 돼요. 적자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흑자. 예. 왜 그런가? 코스트코에 가면은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손님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테슬라도 그래요.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70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돈 넣어놓고 차 빨리 갖다 주세요 하고 70만 명이 2년 후에 나올 트럭을 살려고 70만 명이 대기하고 사전 예약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는 잘 벌어요. 은행 이자 이상으로 잘 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175에서 지금 거의 한 더블 올라갔어요. 더블. 3년 동안. 3년 동안 더블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 추세대로 계속해서 갈 확률이 거의 99.9%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돈 넣어가지고 연 평균 한 30% 정도 수익을 보겠다. 한 20%나 잡으면 될 거예요. 좀 작게 잡아서. 그러니까 1억 넣어서 연 이자 한 20%에 2천씩 벌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코스트코에. 근데 정말 깝깝할 거예요. 이건 뭐 거북인지 예, 그냥 거북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코스트코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가고 있을 때 다른 회사들, 애플, 아마존들은 그냥 막 몇 배씩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나는 거북이가 좋아. 거북이가 좋은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연금 타신 분들 절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많이 벌진 못해도 그런 분들이 이런 데다 돈을 다 넣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난 잃어서는 안 돼 하는 분들 대신 많이 벌진 않아도 된다. 근데 나는 많이 벌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딱 그거예요. 정말 논리대로 가면 돼요. 모순성이 없고 내 용도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근데 천천히 가는 건 싫어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확실히 상승은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농심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농심. 라면을 24시간 공장을 풀 가동해서 만들고 있죠. 예. 만들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면 다 팔려요. 그런 회사. 롯데칠성. 예. 그 사이다 같은 거 만들면 그게 그냥 안 팔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 시장에서 지배적인 회사를 사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사면은 이 코스트코도 팬데믹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찔끔 떨어지고는 바로 스탑 끝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른 종목도 상승할 때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요. 이렇게. 근데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회사를 고르실 때는 사람들이 가서 바글바글한데. 그런데 뭐 이제 그렇지 않은 데 가서 주식을 사면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타벅스 있잖아요. 이 주가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지만 나중에 상승할 것은 뻔할 뻔짜예요. 이건 예. 여러분들도 같이 동감이 되시죠? 예. 스타벅스가 앞으로 사라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떻게 돈을 못 벌 수가 없잖아요. 스타벅스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슈레딩거 이런 회사 있어요. 이런 회사는 앞으로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보면은 지금 고전하고 있는 회사 델타 에어라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항공이에요. 자, 이런 회사들은 저가에 딱 주어가지고 존버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항공, 호텔, 여행 정상화돼서 다시 제대로 매출이 올라오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겠죠. 앞으로 아마 정상화 되는데 가장 맨 마지막에 정상화 될 거예요. 그런데 정상화가 되려고 하는 낌새만 보였다 하면은 주가가 튀어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이게 주가가 튀어 올라갔는데 이게 무려 100%예요. 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 뭔가 확실히 나왔다라는 낌새만 났다 하면은 바로 주가가 30% 40%씩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 딱 가서 사서
닌자 성향이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딱 잠복해 들어가 조용히 잠복해 들어가서 존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허접한 회사들은 중간에 파산될 수도 있으니까 랭킹 1위.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미국은 델타. 예. 우리나라 주가도 그래요. 이 대한항공, 제가 저번에 아시아나항공도 그랬는데 이거 그냥 사시면 돼요. 사가지고 눈 딱 감고 내가 한 1년 이상 버티겠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못해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 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확언컨대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를 언젠가는 극복을 하고 다시 평소 생활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걸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을 뿐이지 올해도 아니에요. 뭐 이제 겨우 한 3개월? 예. 코로나 생겼는데 2월 달에 내년 2월까지 한 1년 만에 딱 극복하고 이제 내년 2월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 생활. 이러면은 뭐 그냥 한 1년 만에 극복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그냥 견디면 돼요. 무조건 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레이더님하고 이렇게 그 CMG 제약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닥 1단계, 2단계, 급등 단계로 딱 가면은 그때 가서 저는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견디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등 단계로 딱 가면 이제 마치 로켓 스페이스X에서 로켓 이렇게 쏟아 올리듯이 로켓 쏟아 올리기 딱 시작해서 발진 하면 그때 가서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가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지금 가격이면 저가예요. 이 정도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사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돈 벌입니다. 대신 허접한 회사들 가서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생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 지금 떨어져 있는 것들은 올라가고 그동안 올라갔던 것은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거꾸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데 아마존닷컴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좀 조정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조정할 때 델타 항공이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보잉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법칙이 벗어나질 않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평이 벌어지고 거래량이 쌓인다. 그러면은 조정을 하죠. 그럼 조정을 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저점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상승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못 사지만 이게 이렇게 돌파가 된다. 그럼 저는 그때 가서 딱 하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올라가서 거래량 많이 쌓이고 조정하죠. 그래서 돌파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양봉이 딱 들어가서 요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강의 다 해드렸잖아요. 이 주가 어디까지 갈까요? 쭉 올라가서요. 거래량 많이 터질 때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주가도 뻔할 뻔짭니다. 올라가서 거래량 많이 터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 신일제약 같이 신풍제약 같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과정을 보면은 올라갔네, 거래량 많네, 조정하다, 또 갔네, 거래량 많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바로 5일선 위에서 계속 그냥 뚫어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조정이 길었지만 여기는 바로 뚫어버리죠. 그리고 또 거래량 많죠? 아니 여기 이 앞에 거래량 많죠? 근데
이제 5일선 위에 타고 여기서 조정하고 바로 뚫어버리죠. 여기서. 예. 자, 올라갔어요. 이제 거래량 많아요. 그럼 이것이 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참 조정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한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갔다가 거래량 많이 쌓이면 조정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정한 주가를 우리가 마치 구제불능인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예, 다시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거래량 많이 쌓이면 조정을 또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 주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아시겠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 항공, 예, 타격을 받은 항공 주식들 또 나중에 올라갈 거고, 그때 이제 반대로 이제 아마존, 요번에 많이 올라갔던 아마존은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텍트 기업과 언텍트 기업들 간의 이제 상호 이제 관계인데, 테슬라는 사실 언텍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 많이 쌓이고 조정을 했는데, 이것을 구제불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또 갈 수가 있고. 예. 왜냐면 아직까지 추세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꾸준히 올라가는 거, 돈 넣어놓고 싶다 하는 코스트코, 예,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예, 던킨. 다들 아시죠? 던킨 도너츠. 여긴 도너츠보다 커피가 맛있어요. 네. 던킨 도너츠, 스타벅스 이런 데들은, 예, 그 정상 생활로 지금 여기서 뭐냐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근데 정상 생활로 돌아오만 갔다 하면 주가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날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네. 던킨,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똑같아요. 지금 뭐 백신 만든다, 치료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백신 나왔다 하면은 이 주식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사지 말고 이렇게 돌파할 때 그때 가서 사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쪽이 얘기가 많아요. 엔비디아, 인텔, 그 다음에 AMD 해가지고 서로 이제 AMD가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인텔이 지금 주춤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뭐 매출로는 뭐 반도체 1위에요. 이거 그 그래픽 카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뭐 AI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갔네? 떨어지겠지? 이렇게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엔비디아 모르시는 분 없죠. 다들 지포스 다 쓰실 테니까.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 바닥을 지나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다 샀어야 됐겠죠. 여기서. 근데 이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 상승 시에 추격 매수한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있죠. 이게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위쪽에서 하신 분들은 이 하락에 다 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해서 방향 지지선 잡고 밀어 올리기 시작한다. 이건 제가 여기서 사겠죠. 예.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끝이 어딘지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고 있을 때 중간에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회사가 한참 끝발을 날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주식을 꾹 쥐고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동안 많이 성장해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중국에서
막 수백 대씩 그래픽카드를 꼽아놓고 채굴장이죠, 채굴장. 엄청나게 그래픽카드가 팔렸단 말이에요. 2017인가 16인가 그때. 예. 벌써 한 5년 전, 비트코인 나올 때가 한 벌써 4, 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그래픽카드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막 돈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회사들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다 떨어져 갖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팔고 있는데 이거 팔면 안 돼요. 예. 넷플릭스도 이제 뭐 겨우 신생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신생회사. 이게 뭐냐면 지금 요 라인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나 사신 분들, 여기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비슷비슷하고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대충 보면은 이 가격에 한 3배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350이다. 350에서 3배, 900. 예. 지금 가격에 2배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 횡보하는 기간을 뚫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럴 때 타가지고 그대로 간다 하면 연을 날려야 돼요. 연을. 여기도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 한 번씩 털리죠.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은 신풍제약의 눌림목.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시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 교체가 된 거죠. 횡보 교체. 근데 중요한 것은 횡보하는 시기에 교도보를 확보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만약에 여기서 추세로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꽝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교도보를 확보하고 있는 주가가 있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이런데 올라타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면 성공이고 만약에 밀려버렸다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 교도보를 확보를 딱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주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테슬라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최저 바닥을 잡고 여기서 이 주가 이 교도부 확보하는 모습, 주가가 밀리는데 최저점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밀리질 않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가 되죠. 여기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도 이제 교도부를 확보했고 여기는 약간 이제 뚫렸어요. 약간 붕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뚫렸다고 보고 여기가 이제 뚫렸다. 분봉으로 보면은 이 교도부를 확보해서 눌러주고 여기서 갔어야 됐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붕괴가 된 거예요. 여기도 다시 교도부를 확보해야 돼요. 왜냐 아직 공간에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강세를 보였을 때는 깔끔하게 올라와요. 주가가 정말 최강세, 초강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깨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깨졌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요. 여기서 음봉이 좀 더 이렇게 딱 떨어질 수도 있겠고,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그 투매, 공포심에 의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졌어요, 이게. 그래서 좀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교도보를 확보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반등해 주는 거. 미국 주식 특성상 바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은 좀 까다롭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떨어지면 반등이 나와주고 많이 올라가면 하락이 나와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평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그래요. 이평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듯이 이평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평 속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시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어도 여기서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을 딱 해줬다라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돼갖고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여기서 플러스로 시작되느냐 마이너스로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타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거 보면 히토류 때문에 막 올라갔었는데, 이런 거 이제 단타를 할 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평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조정이 딱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밀고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딱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끝난 날, 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끝난 날, 그 다음날 시가가 밀리면 안 돼요. 시가 쪽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횡보 구간 만들고 돌파를 할 때 가서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는데 이평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시가가 15%로 뜬 거예요. 초강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예. 이런 날은 잘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뭐 밤을 새야 되는데 글 써놓고, 예.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내일 방송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가 이제 변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국 주식도 질문 주시고,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질문도 주시고, 그렇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도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 오셔서 또 궁금하신 점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